요번에는 한번 인문 계열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마인드로 좀 자기의 활동을 이어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네. 저희가 평소에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무래도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학과의 커트라인이라든지 합격 가능성을 우선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이 일반적인 그냥 정시라든지 교과 전형이 아니라면,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의 특징을 감안할 때 내가 과연 그쪽 계열에서 원하는 방식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적합한 유형의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3학년 올라오면서 이제 인문 계열 쪽으로 변환을 시도하는 학생들이 그렇죠. 많아지는데, 그런 학생들이 보통 많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은 경제 관련된 활동이나 아니면 사회과학 관련된 활동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 학생들이 네. 이제 인문으로 갔을 때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생기부를 마무리를 짓는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그것들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번 이 사회과학하고 인문과학의 조금 차이점을 이야기를 해보고, 어떤 활동들로 인문학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가장 큰 차별점을 어디에서 많이 찾으시나요? 사실 현대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다른 학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 사회과학과 인문학은 무조건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점점 융합을 해가면서 함께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대학에서 우리가 인문과학 계열, 사회과학 계열, 학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 자체가 접근의 차이가 분명히 없진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적어도 인문학은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그 현상이 과연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나 성향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체에 조금 더 관심을 맞추는 것이라면, 사회과학의 경우에는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까, 혹은 그 현상을 어떻게 하면 더 제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은 Why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고, 사회과학은 So what,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경향이 좀 더 기울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이슈, 그게 저는 좀 많이 와닿았는데 한번 그걸로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최근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언론 보도였고 아주 모범적인 기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젊은 기자들이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을 보고 이분들의 삶을 좀 더 심층 취재하고 싶다라는 아무래도 기획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저분들을 우리가 국가가 복지를 늘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라는 이런 어떤 1차원적 사고가 아니고, 이분들의 행위가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아주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했던 것은 폐지 줍는 노인들의 리어카에 GPS를 설치해서 이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움직이는지, 어느 정도의 폐지를 수거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 거래되는지를 아주 데이터화시켜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과학이겠네요. 그렇죠. 매우 사회과학적인 접근인 거죠. 그런데 그 결과 이분들이 실제 대한민국 사회 내에서 약 20% 30% 정도의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굉장히 실증적인 데이터를 얻어냈어요.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나 기업이 어떤 보조금을 드린다거나 하는 것이 단순한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 자원 순환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적 사업에 대한 참여가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흔히 말하는 생산적 복지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을 새로운 어떤 창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도 있겠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사회과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과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학생의 접근이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달라야 한다 라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답을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서의 제도를 만들 수가 있을지에 대한 좀 현실적인 고민들이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사회과학적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인문계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네. 철학이나 뭐 역사, 문학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같은 폐지 짚는 노인들을 바라본다면 네. 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약에 저라면 그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개인의 삶과 그 내면의 반응 이런 부분에 좀 더 섬세하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중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자주 인용하는 소설 중에 위화의 허삼관 매열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 허삼관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피를 팔아가며까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과정에 당연히 배경에는 당시의 문화 대혁명이나 중국이 겪었던 근현대사의 질곡이 바탕에 깔려 있죠. 이러한 바탕 속에서 개인은 어떻게 희생당하고 하지만 어떻게 삶을 꿋꿋하게 이어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 마찬가지 작품을 러시아 문학, 프랑스 문학, 독일 문학에서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그 대응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노인 빈곤 문제, 빈부격차,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과도한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한국 사회의 지금의 이 현상과 말씀드렸던 외국 문학에서 찾을 수 있는 사례를 비교한다거나 그것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과제나 접근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예를 들어서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그런 폐지 짚는 노인분들이 있을 때 왜 한국 사회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상상에서 일종의 그 한국 사회의 그런 노인 빈곤에 대해서 다룬 문학 작품들 그렇죠. 같은 것들을 찾아보고 거기에서부터 대체 왜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의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해석하고 자기 나름의 비평 같은 것들을 조금 얹어서 자신만의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이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빈곤의 문제나 아니면 불평등의 문제를 다룬 여러 가지 좀 고전 책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에서 좀 많이 다뤄볼 만한 주제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소재를 선정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지 유명한 작품 혹은 흔히 말하는 잘 알려진 작품 어느 특정 대학교의 추천도서 100권과 같은 류의 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책이라거나 혹은 심지어 만화책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어떤 종류의 작품이라도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사회과학에서 인문과학으로 돌리려고 하는 학생들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의 관점을 세울 때 어떻게 사회과학과 다른 인문학만의 관점을 세울까 그리고 어떻게 생각의 방향성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거를 생각하는 게 결국엔 중요한 이슈가 맞습니다.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이 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지원하던 학생이 인문학으로 지원 전공을 바꿨다고 해서 자기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을 바꾸거나 버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1, 2학년 때는 소왓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나 3학년이 되면서는 그것에 좀 더 근원적인 Y에 대한 관심으로 심화 발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준비했던 학생들의 불평등에 대한 이슈, 상품화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사실 인문학으로 돌리기 상당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는 경제를 좋아했으나 3학년 때는 갑자기 영문학이 좋아졌다라는 접근보다는 1, 2학년 때는 경제학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를 접근했으나 그것의 근원적인 것 안에는 인간의 삶과 양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학적인 차원에서 경제 이슈를 다뤄보는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주 좋은 방향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소설 혹은 분노의 포도와 같은 대공황기의 어려움을 다룬 소설 등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인 이슈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제를 거시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발전했음을 보여준다면 좋은 어떤 그런 생기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한번 더 다뤄보시도록 하죠.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